자, 오늘은 3장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항등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항등식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중등 과정까지 에서 배웠던 방정식의 의미하고 항등식의 의미의 차이가 뭔지를 먼저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방정식. 자,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일단은 변수를 포함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수 x를 말하는 거죠. 등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되는 식을 뭐라고 말한다? 방정식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되는 그러한 등식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 이번 시간에 배울 항등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 요번에는 변수 값에 따라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항등식은 주어진 변수에 관계없이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모든, 그 다음에 임의의, 그 다음에 어떠한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x에 대하여 도까지. 자, 어떤 x에 대하여는 썸의 의미가 되는데 어떤 x에 대하여도 하게 되면 모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임의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하여도까지가 됐을 때에는 요 식은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서 우리가 모든의 뜻은 영어로 all이죠. ALL. 그래서 수학에서 여기에서 A를 가지고 와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요. 그래서 이걸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뜻으로 항등식에서 모든에 대한 기호를 갖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일단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항등식에 대한 성립 조건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x에 대하여 ax equal b라고 하는 부분이 성립되도록 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항등식에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주어진 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가야 되냐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도 성립이 되겠죠. 첫 번째로. 그죠? 모든 x에 대해 성립이 되니까. 그래서 따라서 x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0 곱하기 a는 b가 되겠죠. 0 곱하기 x에다 0을 대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좌변이 0이 되고 우변이 b가 돼서 따라서 b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자, 이번에는 모든 x에 대해서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1일 때도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1은 뭐다?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에서 지금 항상 성립돼야 되니까 b가 지금 0이 되는 상황이 되니까 따라서 a도 뭐다? 0이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요식이 성립이 돼야 되니까 이번에는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2 곱하기 a equal b가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위에서 계산했던 부분이 계속해서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에다 0, b에다 0을 대입을 하면 요 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이 ax에다 1을 넣었을 때에도 ab가 0이 되면 항상 성립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머지 다른 어떤 수에 대해서도 a하고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다 성립되도록 하기 위한 최종적인 결론은 a equal b equal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항등식 풀 때 x에다가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a, b 값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ax 더하기 b 이퀄 0이다. 이러한 어떤 항등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 주인공이 뭐냐면 x예요. x. 문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을 뭘로 본다? x로 본다. 그래서 x를 주인공으로 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1차, 2차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b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 모든 x에 대해 성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쪽이 빵이 되고 얘가 빵이 되니까 이쪽도 빵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a equal b equal 둘 다 0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로 차수를 조금 높여 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equal 0이다. 이번에는 요 식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때는 과연 어떤 조건이 될까? 자, 이번에 역시 주인공이 되는 문자 봤더니 x예요, x. 그러면 x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요. 그러면 요 x에 대하여 정리를 하는데, 자, 일단 2차 x의 제곱, 그 다음에 x 1차, 그 다음에 x가 없는 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a를 넣고, 그 다음에 b를 넣고, 여기다 c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신나게 빵, 빵, 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A는 B는 C는 0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등식이라는 것만 내가 파악을 한다면 주인공이 되는 문자를 찾아서 그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2차, 1차 그 문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빵빵빵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자, 왜 여기에서 2차, 1차를 구분하느냐. 실제로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다가 1도 넣고 2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서는 1, 2, 3, 4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는 1, 2의 제곱,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 x하고 x제곱에 변하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0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항상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1차 상수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예로 모든 x와 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 더하기 cxy 더하기 dx 더하기 2 이퀄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주어진 식에 대해서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등식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역시 이제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많은 문자들이 있지만 x다. 그러면 이제 x를 기준으로 해서 x에 대한 2차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 그리고 x가 없는 거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차수가 2차인 거 1차인 거 없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찾아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는 cy 더하기 d 그 다음에 by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다 됐으니까 이제 빵, 빵, 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가 0, cy 더하기 d도 0, by 제곱 더하기 2도 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개념 공부를 하면서 어떤 조건이 나오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조건을 체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모든 x, 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이번에는 봤는데 x하고 y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x의 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도 구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xy에 대해서 지금 따지기 때문에 더하기 자, x 그 다음에 x하고 y가 없는 부분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y 제곱 앞에 b 그 다음에 xy 앞에가 지금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d가 있고 그 다음에 e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빵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A는 B는 C는 D는 E는 0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문자가 많기 때문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x 더하기 y 이퀄 1이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자, 이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학에서 이런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의 문자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y를 x에 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주어진 식을. 그래서 ax의 제곱 더하기 b의 y는 1-x의 제곱 더하기 cx의 1-x 더하기 d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x만 있으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x가 없는 문자들 이렇게. 자 이제 찾아볼까요? 자 전개를 하면서 조금 빠르게 찾아볼게요. 자 a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x제곱이 나와서 플러스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c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1차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2x가 나오고 여기서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c 플러스 여기에 d 그 다음에 이제 x가 없는 부분 보니까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b가 있고 여기는 다 사용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2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만 내려볼게요. 자 이쪽 파트 빵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빵 c 더하기 d 마이너스 2b도 빵 b 더하기 2도 빵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러한 항등식에서의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주어진 식처럼 이렇게 문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어떤 x 모든 xy 이러한 항등식의 어떤 개념이 되면 그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2차 1차 없는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빵빵빵 하면 문자가 많더라도 항등식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형태의 항등식 푸는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분수식에 대한 항등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x 더하기 2y 마이너스 1분의 ax 더하기 by 플러스 3. 요 부분이 xy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여기서도 x에 y에 관계없이 항상 항등식이라는 의미를 일단 찾아줘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앞에서 공부했던 항등식의 개념을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3. 자, 이게 xy에 관계없이 요 식이 항상 일정한 값인 k를 갖는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k라고 놓고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3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왼쪽으로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자, 일단 모든 xy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는 문자는 x하고 y다. 그래서 x가 있는 거, y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없는 부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x 앞에 있는 계수 a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y에서 b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3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모든 x, y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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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a는 k, b는 2k, k는 여기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마이너스 6이고 주어진 일정한 값인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항등식의 개념, 문자를 정리해서 하는 부분 방법이고요. 자, 이번에는 분수식이다 보니까 이 비례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비례 원리를 이용해서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조금은 이제 좀 효율적인 방법이죠.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러한 식이 되어 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쪽 상수 부분은 지금 마이너스 1하고 3의 비율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값이 나오려고 하면 얘네가 마이너스 1하고 3의 3배 비율이 있으니까 여기도 여기가 2가 있으니까 B쪽 파트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1 대 3의 비율 2 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도 1이 있는데 A가 있으니까 따라서 A도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율로 곧바로 A하고 B 값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항등식을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나 아니면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이제 굉장히 항등식의 개념이 많이 등장하는 소재가 있는데 요걸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플러스 2가 있다. 자, 요러한 직선 또는 y equal mx 플러스 1이다. 뭐 이러한 식이라든지 점점점. 요 x 앞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1차 함수 내지는 직선의 방정식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는 항상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이 점을 찾아줘야 돼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문제를 이제 해석을 해주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m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그 부분은 이러한 주어진 1차 함수 내지는 직선의 방식이 주어졌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값을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일단 m에 관계없이니까 주인공은 m이 되겠죠. 그래서 m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를 일단 해야 되겠죠. 자, 이쪽 부분에서 그래서 우변으로 넘겨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1이고 여기는 2-y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빵이 되고 빵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특정한 점을 지나는 항상 지나는 고정점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이나 1차 함수할 때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항등식하고 관련이 있는 소재라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소재인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정계수법. 자, 이 어려운 말인데 일단은 말 그대로
정해져 있지 않는 계수에 대해서 어떻게 항등식의 조건에서 계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미지수를 어떻게 결정할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용어는 일단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계수 비교법이라고 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 자, 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여기 말 그대로 계수 비교법은 어떠한 식을 전개를 하거나 두 개의 식을 비교를 하면서 계수들의 관계에서 미지수를 갖다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디에서 주로 많이 쓰냐면 차수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크기가 크지 않을 때, 그리고 전개할 때,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차수가 뭐 2차나 아니면 3차나 심지어는 4차 정도까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전개를 하거나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계수비교법.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개를 하고 식을 풀어헤쳐서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량이 많아지고 해서 좀 선호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계수비교법이 더 유용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치 대입법. 자,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수를 대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전체를 풀어헤치지 않고 관계식을 만들어서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면 어떤 이제 인수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로 이러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식에서 이제 주로 많이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게 되고, 전체를 다 전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말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모든 x에 대하여 주어진 식 x-1, x 플러스 1 곱하기, 여기서 말하는 fx는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x의 제곱 플러스 ax, 여기 조금 차수를 높일까요? 4승 플러스 b, 이렇게. 자, 여기에서 그냥 fx는 편의상 그냥 다항식이다, 이렇게 제안을 좀 해 놓을게요. 자, 요 식을 만족되도록 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주인공은 x인데 모든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조건식을 봤더니 이렇게 가로가로의 형태가 있네요. 그래서 먼저 쉬운 수치 대입법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뭐 누가 보더라도 x에다가 1을 먼저 대입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좌변이 빵이 되고 그죠? fx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역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여기에서 a하고 b 값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더하면 b가 살아남네요. 그래서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는 0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a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수비교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집중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구조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좌변은 지금 2차가 보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4차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fx라고 하는 요 부분은 당연히 여기가 2차고 여기가 2차가 돼야지 여기가 4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를 쓰면 px의 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뭐 r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쓸 수가 있는데 미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전개를 해서 계산할 수도 있긴 한데 이럴 때는 조금 이제 효율적으로 개수 비교를 어느 정도 가감을 해가면서 식을 만들면 조금은 문자 수가 줄어드니까. 자, 오른쪽을 하기 전에 왼쪽 식을 일단은 조금 정리를 조금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x에 4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2차식이 되어 있고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우변도 1이네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x의 제곱이 일단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px 1차항은 아직은 모르니까 문자는 px로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도 여기다 이제 플러스 q를 해도 좋긴 한데 여기가 지금 상수항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2라고 이쪽 부분하고 곱해서 b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되면 전개에서 상수가 b가 나오니까 기존에 사용하는 문자를 사용하고 새롭게 p 하나만 사용을 하면 조금은 문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제 좌변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개수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 x의 4제곱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px의 세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6이 b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b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차항이 있고 여기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개수 비교를 해볼게요. 따라서 지금 3차항은 우변에는 없죠. 그래서 p는 0이 돼야 되겠네요. 자, p가 0이 되고 이쪽 부분 x의 제곱 역시 x의 제곱도 없네요. 그래서 따라서 b도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0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a가 p가 0이 되니까 1차항의 개수인 a도 0이 되겠네. 이렇게 0. 자, 그럼 이제 다 됐네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a는 0, b는 마이너스 1 같은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놓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수치 대입법이 조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수치 대입법이 효율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개수 비교법이 더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이제 조금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다항식의 어떤 전개를 함에 있어서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미지수를 결정하는 미지수 사이의 관계식을 결정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하여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의 5승 이렇게 자 2승하고 5승이 있기 때문에 전체는 10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a10 곱하기 x의 10승 더하기 a의 9 곱하기 x의 9승 더하기 쫑쫑쫑쫑 하고 a1 곱하기 x 더하기 a0 이렇게. 그래서 좌변에 있는 요 식을 전개를 했을 때 우변과 같은 이런 구조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상수항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상수항은 우변에서 그냥 상수항이 이쪽 부분 마이너스 2가 나와서 a0는 마이너스 2의 5승이다. 이렇게 바로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측 부분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쪽 부분까지가 다 x에다 특정 값을 집어넣으면 a0만 남죠. 그래서 직접 그냥 전개하는 어떻게 보면은 개수비교법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x에다가 특정한 값인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마이너스 2의 5승이 되고 우변이 a 제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 제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a 제로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a 10을 해볼게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이건 개수 비교법이 좋겠죠. a 10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에서 10승이 이 앞쪽 부분에 1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나와서 여기는 뭐 가볍게 1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좌변에 있는 요 식을 갖다가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이 x 앞에 있는 이 개수의 총합을 한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개수의 총합. 과연 개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조금 전에 수치 대입법으로 하듯이 x에다 0을 집어넣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x에다가 특정한 값, 이 구조에다가 지금 얘네들 a0, a10, a9 이런 값들이 지금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우변에 있는 값이 a10 더하기 a9 개수들만 살아남네요. 그죠? 더하기 a0 이렇게. 그래서 x에다 이렇게 특정 값을 대입을 하니까 개수의 총합인 a0부터 a10까지의 값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다가도 동일하게 이제 대입을 해볼 거예요. 동일하게 대입을 해보니까 1을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빼기 2니까 2의 제곱 즉 5승 그래서 3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개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이 x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하면 x 앞에 있는 그 개수들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의 총합 말고 이제 다른 값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무슨 값을 계산할 거냐? 자, 주어진 값을 계속 연결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제 세 번째로, 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식이 만들어지고 그 값으로 뭘 구할 수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좌변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의 5승 그죠? 그래서 즉 마이너스 4의 5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24가 되는데, 자, 이제 우변은 어떤 식이 나오느냐? 우변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이제 a0부터 쓸게요. 여기는 a0 그대로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이제 x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턴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냐면 짝수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되고 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쫑쫑쫑쫑 이렇게 가면 A9에서는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A10에서는 플러스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024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계산할 거냐면, 아까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개수의 총합 플러스 A9 더하기 A10 이 부분이 아까 얼마였었냐면 32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개를 이제 연립을 한번 해볼 거예요. 두 개를 일단은 먼저 더해 볼까요? 자, 더하게 되면 이 홀수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다 상쇄가 돼서 짝수가 지금 전부 두 개씩 나타나네요. A0 더하기 A2 더하기 쫑쫑쫑 플러스 A10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99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짝수들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어떤 값이 되냐면 마이너스 4, 9, 18,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짝수의 총합을 계산할 수가 있겠구나.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서 짝수와 홀수, 홀수도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자, 같은 원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짝수가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요 식에서 요 위로 빼볼게요. 그래서 A1 더하기 A3 더하기 쫑쫑쫑 해서 A9는 자, 이쪽에서 이렇게 빼면 1056이 되겠네요. 요 주어진 식을 여기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요 식에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홀수의 합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더라. 이렇게 528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짝수의 합과 홀수의 합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살짝 언급을 할게요. 어떤 부분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예를 들면 10승이 있다. 그런데 요 식을 전개를 했더니 요게 지금 제곱하고 10승이니까 제곱차의 개수는 20승까지가 나오겠죠. 근데 요 식을 이러한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할 거예요. 이렇게 a19 x 마이너스 1에 19 이렇게 더하기 쫑쫑쫑 이렇게 하고 a1에 x 마이너스 1에 1에 1승 더하기 a0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면 앞에서 한 것처럼 개수의 총합을 한번 구해봐라. 개수의 총합. 자,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개수의 총합? 이거 그죠? 상수항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A0, A1, A2 쫑쫑쫑 해서 A20까지 요 값이 아니냐. 즉 x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x라고 하는 요 문자 앞에 있는 그 개수의 총합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A20, A19는 x-1의 앞에 있는 개수인 것이지 x의 개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다 풀어 헤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20승, 그죠? 이 식을 다 전개를 해서 그 다음에 19승에 있는 개수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고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x의 18승 쫑쫑쫑해서 x 더하기 이제 상수까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났을 때, 그때 요 x 앞에 있는 요 가로들이 실질적인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세모에 해당되는 요 값이 사라지고 가로들의 총합이 나오려면 x에다 뭘 대입을 한다? 그렇죠. 2를 대입을 해야 돼요.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2를 대입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x에 대한 개수의 총합을 계산해라. 그렇게 되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의 형태에 관계없이 항상 x에다 뭘 대입을 한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1을.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놈의 주어진 이 식에 대한 개수의 총합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1의 10승이어서 1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심해야 돼요. 이 주어진 식에 대해서 개수의 총합은 식이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1을 대입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요 실질적으로 2를 대입하는 부분은 이제 문제 조건에서 요 A0, A1 요런 값들을 구하라 그랬을 때는 이제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 주어진 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항상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항식에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미정계수법에 대한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